예, 변동성 있는 구간들을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전보다 그렇게 사실 패닉에 대한 공포는 적은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좀 많이 흔들리고요. 고민이 많은 또 시장입니다. 10시의 시황에서는 오늘은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2차 전지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예측은 했지만 또 흔들리니까 또 마음이 좀 편치가 않은데요. 주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확연하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랠리를 가고 있는데요. 계속 갈 수 있을까? 2차 전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공매도가 최근 늘고 있다고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걸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틀간의 제롬 파월의 미국 의회에서 보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상당히 출렁거렸는데요. 이후 시장 흐름이나 조정받을 자리에서 그런 게 좀 나온 건지 어떻게 보세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하나씩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주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이제 안도를 했다면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숫자로 표현하면 0.5. 그러니까 0.5%포인트에 대한 어떤 우려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새롭다라고 싶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제를 다 깔았거든요. 만약에 지표가 계속 좋아진다라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전제를 놓으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우려 얘기했죠. 지금 주택 시장까지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고용, 서비스 이쪽이다. 여기서 만약에 숫자가 높게 나온다면 인상의 속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다지 어렵게 새롭게 나올 만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투자자들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보다는 그 발언에 대한 어떤 강도는 거의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속도에 대한 어떤 우려를 또 얘기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0.5%포인트 그리고 금리 인상 더 빠르게 더 길게 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무게를 두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러다가 만약에 0.25를 올려버리면 네. 연준의 신뢰도가 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말 자체를 믿지 않게 되는 최근에 이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이제 자야 될 시간이야라고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3번을 얘기를 해도 안 듣다가 네 번째 얘기하니까 이제 잠옷을 입더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비슷한 단계로 왔는데 또 파월이 만약에 0.5 비슷하게 얘기해놓고 0.25가 되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이미 상향 조정이 됐는데 한 3차례 정도 올리고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됐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작년에 한 번에 0.7 올렸으니까 감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계속 상향될 수도 있다라는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담이 만들어졌고 그 부담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FOMC에서 50bp를 올리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 결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25냐 50이냐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말씀하신 시장에 대한 신뢰라든지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렇게 변수가 많은데요. 어쨌든 이제 첫날 그 상원에서 발언할 때 시장이 놀랐다. 어제는 그래도 다소 조금 완화하려는 여지를 갖췄는데 오히려 패드워치를 보니까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던데요? 거의 8대2 정도. 그러니까 80%로 됐죠.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도 보면은 일단 횟수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연내 이제 3차례 올릴 거다라는 건 동일한데 다만 이제 이번에 빅스텝으로 넘어갔다가 다음에 이제 0.25, 0.25로 가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내년도 1월 정도부터 금리를 내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8대2 비율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정도만 해도 7대3으로 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이제 0.5%포인트까지도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제 정작 많이 빠진 건 나스닥이 아니라 다우였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도까지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감당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린다든가 추가적으로 1%포인트 인상이나 0.75 인상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1%포인트 이상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뒤늦게 또 폭풍이 나올 수는 있어서 현재까지는 감당 가능. 근데 이제 그 이상 추가적으로 분위기가 잡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레벨 자체가 이제 소위 이제 상당 금리 자체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5.25 정도 상단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최대 6% 얘기하는 것도 있죠. 블랙록 네. 같은 경우는 이제 6%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투자들이 생각하는 거 5.5에서 5.75까지를 일단 이제 보고 있고, 연준에서는 아마 이번에 이제 터미널 금리를 한 5.5 정도로 제시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5.75까지는 아마 그 일시적인 어떤 충격 이상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6%라는 어떤 비중이 좀 늦게 올라간다라면 그렇게 커질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5.5%도 좀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네. 넘어가게 되면 CP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꺾일 거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발언만큼 그렇게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책의 혼선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50bp를 올렸는데 지표를 보니까 고용도 단단하고 물가가 빨리 안 떨어졌다. 50bp 올렸는데 그 다음 달 보니까 물가가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또 인하 속도를 늦춰 멈춰? 그러면 시장이 정말 헷갈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원치 않는 게 달러에 연동되는 원화 환율이 약세로 환율의 상승이죠.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오늘 환율 한번 보이시면 오늘은 조금 떨어집니다. 3원가량 하락해서 1317인데요. 원화가 약세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수출에 대한 부담들,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억제하는 이런 요인들이 가잖아요. 환율 좀 체크해 주세요. 뭐 환율은 이제 달러 요인도 있겠지만 이제 유로화 요인, 뭐 위안화 요인, 뭐 원화 요인 뭐 다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그 유럽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유럽의 금리 인상 기간이 미국보다 더 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초까지는 유럽이 계속 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반대되는 개념의 달러가 일방적으로 뭐 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강달러 자체가 추세로 이어진다, 이제부터는 좀 쉽게 보여지진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쪽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그러니까 미국 대비 중국의 경기가 좋다라면 환율은 경기가 더 좋은 나라 환율이 강세를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뭐 경제 성장 전망치를 5% 중반 제시했다라고 해서 좀 실망이야 이런 반응이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이제 경제가 뭐 계획 경제에 가까운 국가들이다 보니까 최저 그 정도 달성할 거다라고 제시한 거로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중국의 어떤 성장, 그다음에 소비 증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강달러가 일방적으로 이제 벌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변수 하나가 있다면,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때 미국이 유리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졌을 때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물가가 다시 튀어 올라간다라면 모를까, 그런 전제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뭐 강달러가 새삼스럽게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로 이제 전략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뭐 이제 지수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여기서 이제 2,500, 600 뚫고 가기는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지수는 갇혀 있다. 제한된 자금으로 중소형제 코스닥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건강하게 좀 시속 게임을 하면서 올라가 있는, 너무 2차 전지로만 쏠려서 너무 올라가서 오늘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코스닥의 공매도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소형주 장세는. 근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제 코스닥이 얼마나 강한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0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주 연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이 생긴 이래 10주 연속 올라간 게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2015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7주 이상 올라갔었을 때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7주 이상 올라가면 뭐 일단 상승이 멈췄으니까 이제 그 다음 주는 빠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2주 정도는 쉬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는 2주 정도, 3주, 4주 되면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스닥이 만약에 쉬게 된다라면 다음 주 한 2주 정도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탄력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2차 전지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탑 10 안에 종목들의 연간 상승률을 제가 또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탑 10 안에서 100% 이상 올해 들어서 올라간 종목이 3종목이나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SM도 뭐 그렇고 에코프로도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코스닥이 어제까지 20% 올랐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두 종목이 올린 코스닥 지수가 10%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이 10%를 지수를 올렸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코스닥이 생긴 이래 이 정도 사례도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지금 시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후유증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들이 빠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예탁금이 급증을 했다든가, 뭐 주식시장의 외부에서 자금이 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걸 사면 어떤 거를 팔고 막 이런 어떤 이제 좀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점에서 보면 시장은 좀 혼란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코스닥 대형주 장세, 대형주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코스닥의 대형주 지수가 20%가 올랐고요. 중소형 업종 지수가 13%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제부터는 저는 2차 전지는 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심접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2차 전지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 못 갔던 종목군들 쪽으로 좀 매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이제 좀 많이 눌림이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챙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체질이 바꾸고 진화하기 때문에요. 조금 정교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코스닥 하면 이제 중소형주 장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올랐던 코스닥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LNF 이런 종목도 사실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시총 20조인데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형주인 겁니다. 코스닥으로의 그 쏠림 현상 이게 좀 일부는 과하긴 하지만 굉장히 추세적으로 코스닥 전체가 강한 것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특징이 지난주 중반부터 지수는 괜찮은데 하락 종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쪽에 자꾸 쏠림이 가면서 다른 종목을 팔고 넘어가는 그렇게 돼서 쏠림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 시장의 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란 개념이 아니라 코스닥 중심의 상승세는 여전히 투자 기회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꼭 코스닥에 국한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2차 전지가 가장 덩어리가 커 있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빠져나온다라면 일부 부분적으로 네네. 다시 분산된다라고 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코스닥의 업종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 업종,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IT. 게임 업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잘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약주 쪽으로 살짝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개 업종, 제약, 게임, 반도체 쪽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이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 업종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던 이면을 잘 생각해 보면 숫자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 경기에 대한 확신. 다른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데 그렇죠. 2차 전지는 분명하게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기대감에다가 숫자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쏠리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비교적 지금 숫자 잘 나오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면 자동차 업종이 시장에서는 평가가 비교적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자동차주들이 대형주도 올라가고 있고 부품주들도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살짝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긴 합니다만 종목군이긴 한데 중국이 성장 전망치를 5% 중반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거 이상 달성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 대한 이제 리오프닝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 활성화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 뭐 중국 소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뭐 단지 여행주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화장품주 생각을 하지만 중국 안에서의 어떤 경제활동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뭐 최근에 좀 다시 눌렸던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또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관심을 계속 유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 이제 올라가면서 소위 주식이 없어서 좀 소외감 때문에 포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흔들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쏠림이 과했다. 단기 혹은 중장기 2차 전지 전략은요? 네. 단기로 보면 이번 주 들어서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2차 전지 빅3 그러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를 공유 외국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고 있고 그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을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인데 예탁금이 증가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본다라면은 이 종목을 떠받들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팔고 일로 넘어오지 않으면 없다라고 봐야 돼서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한 달 정도의 조정이 지나가고 난다라면 재차 반등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한 조정, 뭐 고점 대비 한 20% 정도 그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그때 가서 관심이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좀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포스트 2차 전지를 찾아야 되는 그게 시장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가 될까를 제약, 헬스케어 말씀하셨 게임, 반도체, 자동차, 중국 소비주 이렇게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